최근 해외에 수출된 FA50 실전 투입 소식이 들려와 화제입니다. 48대의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현재 12대의 FA50을 운용 중에 있는데 지난 16일 처음으로 적선국의 항공기를 경기하는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12대의 FA50을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 역시 최근 남중국해 상공에서 위협을 가하는 중국 전투기를 상대로 임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폴란드군은 FA50이 도입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폴란드 조종사가 직접 기체를 조종하여 실전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FA50의 놀라운 반전 소식, 그리고 앞으로 FA50의 1000대 수출 목표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16일 벨라루스의 항공기가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하자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이 즉각 출격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조종사는 사교대로 교대하며 6분 이내로 출격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외신 차터 97에 따르면 벨라루스 항공기는 리투아니아를 넘어 폴란드 남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꺾어 무단으로 침입했고, 플라이트레이더 24 비행 추적 포털의 데이터상 해당 항공기는 순항 속도로 보았을 때 개인 제트기였으며 현재는 폴란드 영공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제트기의 비행 경로를 보면 폴란드 남쪽 시에들치를 지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시에들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지역이 바로 FA50 12대가 배치된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였습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은 즉각적으로 FA50을 보내어 해당 제트기를 영공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죠. 또한 지난 8일에는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필리핀 공군 NC-212 수송기 근처로 중국 공군 젠11B 전투기가 플레이어를 투하하며 위협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은 중국 전투기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은 필리핀의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FA50의 순찰 비행 빈도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를 항시 출격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젠11B가 4.5세대 전투기로 앞으로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튼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FA50은 언제든지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투기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FA50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높은 가동률 때문입니다. FA50은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로서 평시에는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 사용되어 오다 유사시 전투기로서 투입되는 투인원 전투기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FA50이 지닌 신뢰할 수 있는 가동률 덕분입니다. 폴란드 소식통에 따르면 전투 임무에 참여하는 조종사들은 매일 FA50을 가지고 한두 시간의 순찰 비행을 하며 한 달에 평균 15에서 20일을 비행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시 200에서 250시간의 비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공군이 운용해왔던 그 어떤 전투기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일례로 FA50과 동급 기체로 평가받는 폴란드의 M346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겨우 47.3%에 그치고, 이에 나토 표준 비행 이수 시간인 연 150시간에도 한참 못 미친 연 80시간밖에 되지 못하여 폴란드 공군은 조종사 양성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FA50을 도입했던 이유가 되었죠.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FA50을 두고 애매한 전투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FA50에 대한 진가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M346 역시 구매했을 때까지만 해도 극찬하던 폴란드가 현재 매년 비행이 중단되고 올해는 기체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전기체가 사용 중단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FA50의 진가는 완벽한 호환성과 뛰어난 설계로 발현되는 높은 가동률에 있습니다. 4세대 전술기 중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기체는 대한민국의 FA50이 유일한데요. 2020년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의 평균 가동률조차 70.27%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부품을 수급하고 기술 통제도 없는데 70%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FA50 가동률 90%는 그야말로 꿈의 가동률이라고 불릴만 하죠. 강구형 카이 사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와 가동률인데, 이 두 가지에서 한국 기종을 따라올 항공기가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제16 전투비행단에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FA50에 조종사 2명이 탑승한 사진이었는데, 전방석에는 한국인 조종사가, 그리고 후방석에는 도미니카의 조종사가 탑승한 사진이었죠.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해 FA50 구매 계약을 추진했던 도미니카 대표단의 방한 일정 중 찍혔던 사진이었습니다. 도미니카 공군 사령관인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를 포함한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경남 사천의 카이, 경북 예천 16 전투비행단, 카이 시뮬레이션 센터, 한국 수출입은행 등을 방문하였고, 도미니카 조종사가 탑승한 FA50은 대표단들 앞에서 화려한 고개 비행을 선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코스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인데 바로 폴란드가 FA50을 구매할 때 진행한 구매 정석 코스였죠.
최근 도미니카는 FA50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그동안 도미니카가 스웨덴 사브에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임에 성공한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취임과 발맞춰 FA50으로 방향을 바꾸어 계약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라파엘 트루이오 독재 정권 이후 선거로 선출된 첫 대통령인데요. 이에 최근 뇌물수수와 연관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펜 전투기 도입에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재 정권과 차별화되었다는 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기에 비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뇌물수수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싱크탱크 ISS는 최근 스웨덴 방산회사 사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리펜 전투기 구매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을 결국 시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뇌물은 남아프리카의 산업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산 컨설턴트인 파나 흘롱와네에게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한테 돈을 건넸을지는 뭐 뻔하겠죠. 또한 외신 터프츠는 브라질의 그리펜 도입 사업에서도 추진위원장이었던 로페스 사이토 중장의 천함을 포함한 공군 구성원들이 스웨덴 사브로부터 수천 달러를 받아 기소되었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외신들은 군사적 위협 강도가 높지 않은 국가들이 고가의 그리펜 전투기를 구입했던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리펜보다 운용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높은 가동률을 지닌 공격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적합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도미니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그리펜이 아닌 현지 상황에 아주 적합한 FA50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도미니카 매체 아센트 역시 FA50 도입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죠. 도미니카 공군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시행된 전투기 도입 사업 이후 국방부 장관 카를로스 모르파 중장과 공군사령관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소장은 구매 오브를 찾기 위해 여러 국가를 방문하고 있다. 현재는 FA50 전투기 구매를 목표로 대한민국의 최고 군사령부, 항공 및 금융회사 이사들과 회의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항공기 구매가 이루어지면 도미니카 공군이 지난 2년간 이미 인수한 항공기 28대의 새로운 항공기가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대표 수출 품목인 FA50은 개발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도입되어 현재 높은 수준의 실전 경험을 지니고 있고, 페루 역시 FA50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카이와의 협력은 도미니카의 항공산업을 가장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FA50은 남미 지역에서 특히 대박날 수 있는데요. 남미는 세계 다른 분쟁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고강도의 위협 수준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훈련기로만 사용될 전투기나 천음속의 전투기만 도입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첨단 항정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 적당한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갖추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가동률이 좋은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런 애매한 전투기가 바로 FA50입니다. FA50이 지니고 있는 애매함이 오히려 전투기와 훈련기 사이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FA50은 개발 초기부터 한국 공군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 주력기인 F-16을 보조하는 경전투기와 훈련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체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기로서는 과한 초음속 비행 능력과 대지 공격기로서의 필요한 페이로드와 무장 능력이 요구된 한편, 짧은 중심에서의 작전에 불필요한 공중급유 기능은 들어가지 않고 가시의 공중전 능력도 부재해 전투기로서는 조금 부족한 설계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히려 이러한 훈련 겸용 기체라는 특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포지션으로 도입되었고, 특히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4향에 아예 훈련용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옵션을 선택해 선정했으며, 앞으로 블록 20에서는 F-16EF급과 비교해 전투 능력도 뒤떨어지지 않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FA50을 설계했을 당시 한국군의 선택은 개발이 착수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도리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페루, 도미니카,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까지 FA50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죠. FA50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훈련기와 전투기 사이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전투기로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대체 불가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FA50은 애매하다, 예쁘고 매력있다고.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